2026년 4월 4일 금요일, 미군의 폭격으로 이란의 방공망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남부 이란 상공을 비행하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승무원들에게 하늘은 완전히 안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교전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최강 전투기가 하늘에서 격렬하게 격추당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처음으로 미군 항공기가 적의 공격에 의해 격추된 사건이었습니다. 펜타곤이 원인을 알기 전 두 번째 전투기인 A-15호그가 페르시아만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테헤란은 비밀리에 정체불명의 방공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권은 격추를 축하하며 불타는 잔해에서 겁에 질리고 완전히 꺾인 희생자를 끌어내길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고립된 장교는 미군 역사상 가장 놀라운 탈출 중 하나를 곧 해낼 참이었습니다.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은 날마다 대규모 공습을 벌여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군사시설, 방공 시스템, 레이더,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기타 고가치 목표물들을 파괴했습니다. 이란의 자위 능력을 마비시키고 전투기 등 항공기가 이란 영공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항 없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의 항공기가 격추당했습니다. 테헤란 당국자들은 미국의 주장과 달리 여전히 작동하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첨단 방공 시스템을 자랑했습니다. F-15 잔해 사진. 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하자 미군 지휘관들과 정보요원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 구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A-10 조종사는 고장난 전투기를 쿠웨이트로 몰고 갔고 같은 날 나중에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F-15 승무원은 악몽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무기체계 장교는 이란 남부의 우뚝 솟은 산맥에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이란군 전체의 추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F-15 전투기가 격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란 당국은 실종된 미군 장병들을 찾는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영 텔레비전 앵커들은 보상을 약속하며 시민들에게 적 조종사 또는 조종사들을 생포해 경찰에 넘기면 귀중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채널은 더 나아가 이란인들에게 그들을 보면 쏘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미국 군장교를 생포한다면 그는 궁극적인 지정학적 지렛대, 즉 미국의 철수를 강요할 수 있는 거대한 협상 카드가 될 것입니다. 한 남자의 생명이 갑자기 전체 분쟁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군인들, 특히 전투기 조종사와 장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훈련받았고 극도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구조가 올 때까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을 할 줄 압니다. 많은 이들이 당황했지만 F-15 조종사와 무기체계 장교는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니퍼 카바나,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 싱크탱크의 군사 분석 책임자가 BBC에 말했듯이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살아남고 포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탈출한 지점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자신을 숨겨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 인원들은 또한 고급 생존 기술을 훈련받아 음식이나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으며 보급품을 찾아내고 현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적대적인 환경에 갇혀 수백 마일 떨어진 안전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현지 주민들과 이란 군대가 추적하는 상황에서 두 남성은 발각되지 않으려면 훈련과 경험에 의존해야 했을 것입니다. 미 공군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들이 전투기 잔해가 발견된 인근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한편 이란 TV에서는 유목민 현지인들이 일부는 소총과 기타 소형 무기로 무장한 채 산 사이를 이동하며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주변을 수색하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란 정권이 미군 인원 한 명이라도 생포할 수 있다면 이는 미국 정부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아무리 많은 폭탄, 미사일, 군사적 우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미군이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들은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는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헬리콥터 승무원들이 전투기 격추 7시간 후 실종된 F-15 조종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하는데 큰 대가가 있었습니다. 블랙호크가 착륙 자세를 취하자 이란 지상군이 기습했고 소화기 사격이 동체를 꿰뚫었습니다. 미국 승무원들이 총에 맞았습니다. 구조팀은 후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진지를 사수하며 조종사를 끌어올려 집중 사격 구역에서 거칠게 빠져나왔습니다. 헬리콥터는 추가 피해 없이 그 지역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기지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부상당한 구조대원들은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종사는 무사했으나 임무는 절반만 완료됐습니다. 무기체계 장교는 여전히 그곳 어딘가 이란의 우뚝 솟은 산맥의 틈새와 바위, 험준한 절벽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종사의 무사귀환을 축하한 후 미국 당국자들은 심상치 않게 침묵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추가 소식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추락 후에 사망했거나 이란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소셜미디어에 헬리콥터와 다른 미군 항공기 그리고 C-130 수송기를 포함한 영상들이 더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후송 임무에도 자주 쓰이는 그 수송기가 이란 남서부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구조작전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란 내 여러 군사작전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된 장교를 찾고 구출하는데 대부분의 시간과 집중,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 수십 명의 특수작전 부대가 동원되었지만 여전히 상황은 그들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투 탐색구조, 즉 세살 임무는 일반적인 수색구조 작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단순히 주변을 천천히 비행하며 수색하고 부상자나 실종자를 찾아 신중하게 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F-15를 격추시킴, 바로 그 유령 미사일들의 즉각적인 표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임무는 보통 헬리콥터가 수행하는데 적 미사일에 발견되거나 요격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상 가까이 낮게 비행합니다. 또한 탑승한 정찰원들이 찾고 있는 실종 인원을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생존자가 발견되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수구조대원들은 필요시 즉시 항공기에서 뛰어내릴 준비가 되어야 하며 실종자가 접촉해 필수 의료 지원을 제공한 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적군을 피해야 하며 이러한 임무들은 복잡하고 위험하며 엄청나게 촉박합니다. 항상 무언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직 공수구조대원의 비행대장도 전투 탐색구조 작전을 끔찍하고 극도로 위험하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구조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여러 번 그것을 입증해왔습니다. 2005년 공수구조대원들이 미 해군 특수부대원이 적군의 매복 공격을 받고 부상을 입은 뒤 작은 아프가니스탄 마을에 피신했을 때 그를 구출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공수구조대원들은 과거에도 기적을 만들어냈고 4월 5일에는 전투 탐색구조 기준으로도 다시 한번 그 기적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 임무는 단순히 수송기와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사이버, 우주, 정보자산까지 동원된 매우 복잡한 작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특수작전 요원들이 모두 한 명의 실종 장교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이 장교는 초기 추락사고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피를 흘리면서도 7,000피트 높이의 능선을 기어 올라섰습니다. 그는 바위 틈으로 사라진 뒤 무서운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비상구조 신호기를 작동시켰고 그 신호는 곧바로 CIA로 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호기를 계속 켜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적진에서 위치 노출을 피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그 신호는 그의 조국에 자신을 찾을 위치를 알려주는 동시에 전자신호탄처럼 작용해서 그 지역의 모든 이란 정보부대가 그의 위치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WSO는 신호를 잠깐만 켜 미국인들이 위치만 파악하게 하고 곧 꺼서 흔적 없이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신호를 잠깐 켰을 뿐인데도 CIA는 WSO의 대략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계에서 구조 가능성이 더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여전히 부족했고 무장한 이란 순찰대가 그 장교를 곧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CIA는 미군의 시간을 벌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CIA는 이란 내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거짓 이야기를 유포한 것입니다. 미 공군 대원이 이미 발견되어 지상 호송대로 이란을 탈출하는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보기관은 이 거짓 정보로 인해 이란 당국이 수색 중이던 산악지대에서 관심을 돌려 대신 인근 도로나 지역의 이동 경로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CIA 기만 작전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뉴욕타임스에 이란 진영에 혼란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전했으나 잠깐 시간을 버는 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란의 암살부대가 산길을 체계적으로 수색하며 그의 위치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치에서 2마일 이내까지 다가왔습니다. 2마일은 멀게 들릴 수 있지만 이란 산맥의 정막 속에서는 2마일 거리에서도 디젤 트럭 엔진이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장교는 갇혀 있었고 수천 명이 밀렸으며 이란 정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도 접근 중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감시 기술을 활용해 CIA는 네이비실 팀 6, 델타포스 특공대, 그리고 육군 레인저 부대원들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부대에 실시간 정보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C-130 수송기 2대가 부상 장교와 구조대원들을 즉시 호송할 준비를 하고 현장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더 많은 헬리콥터, 감시기, 전투기, 공중급유기들이 필요할 경우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그들은 장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고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입할 시간이었습니다. 은밀함과 비밀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계획은 무력 행사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하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은 산길에 고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불의 장벽으로 진격하는 이란군을 물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작전 요원들이 헬리콥터에서 장교 위치로 하강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은 먼지 자욱한 혼돈석을 뚫고 바위 틈에서 피 흘리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공군병사는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있었고 특공대원들은 공습에서 살아남은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강한 제압 사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공군병사는 헬리콥터에 실려 인근 비행장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는 거대한 C-130 수송기가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군 장병들을 수송기에 옮겨 태웠습니다. 계획은 즉시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C-130의 기수 착륙 장치가 비행장의 모래에 박혀 이륙 시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75,000파운드짜리 항공기는 모래에 완전히 박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적지에 멈춰선 거대한 표적이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곧 해가 뜨고 이란 드론도 언제든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밤새 필사적으로 갇힌 바퀴를 빼내려고 땅을 팠지만 완전히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란군이 점점 더 가까워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무장체계 장교와 다른 인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수송기 3대가 추가로 그 지역에 파견되었습니다. 고립된 2대의 C-130과 여러 대의 MH-6 리틀버드 헬리콥터는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군 전투기에 의해 폭파되었습니다. 곧이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온라인에 글을 올려 부상당한 무장체계 장교가 무사하다는 기쁜 소식을 미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이 시간마다 그 장교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아무런 손실이나 부상 없이 성공적으로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임무였고 수많은 위험이 따랐으며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장체계 장교가 안전하게 구출되었고 더 이상 미군 장교가 적에게 포로로 잡혀 협상 카드로 이용될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승리했고 이란이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잠재적인 이점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